네, 이번 시간에는 내 인생의 책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세 차례에 걸쳐서 10권씩 30권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정말 독서가로 살아오면서 정말 잊지 못할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됐던 책, 물론 인생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너무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정도의 책은 정말 훌륭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고른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30권을 세 차례에 걸쳐 소개했고요. 이번에도 네 번째로 또 세 번 10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이 녀석에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는 책이 있습니다. 슬프도록 아름답다는 표현에 딱 적합한 책이 있습니다. 괜스레 어릴 적 추억을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화인으로 남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비슷한 단편이죠. 한국 단편으로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상의 날개입니다. 날개야 다시 또 따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삶이 좀 팍팍해지면 이상을 떠올립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찾아올 때면, 주위의 모든 것이 내 힘이 겨울 때면 생각하며 위안을 받습니다. 참 고마운 책, 이상의 날개입니다. 내 인생의 책 세 번째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의 책입니다. 개신교 모태 신앙인인 저에게 아주 개신교의 민낯을 제대로 알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부터 저는 비판적인 개신교인이 된 듯합니다. 물상식과 맹목적인 신앙을 버리고 최대한 종교의 진실과 마주하려는 노력은 아마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나서 융합이 되어서 오늘날의 서양 사회를 이루고 있는지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의 책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갈까요? 네 번째는 그 유명한,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꼭 배운 책이죠. 하지만 읽은 책은 아니죠.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입니다. 법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혹은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추천한 사고와 노력은 무엇인지 알게 해준 아주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쏟아부은 저자의 고군분투의 결과물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은 커다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몽테스키웨와 같은 거인에 의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겠죠.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법치주의에서의 삼권 분립 등 정말 몽테스키웨의 이 법의 정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직도 법이란 무엇인지, 법치주의란 무엇인지 인식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엄청난 틈이 있고 구멍이 있죠. 네, 법은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어쨌든 정말 내 인생의 책 네 번째 책으로 법의 정신을 골랐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법의 정신보다 더 유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현대경제학을 낳은 고전파 경제학 경제이론의 보고이지만 이 책으로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이 책을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부의 축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부자를 악에서 탈출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마하트마 간디는 국부론은 도덕 감정론에서 도덕을 뺀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현대 경제학을 낳는데 이 국부론이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또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그 애덤 스미스의 또 대표적이죠. 도덕 감정론에서 도덕을 싹 빼고 경제적인 부분만 강조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수많은 평가가 존재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만큼 국부론이 어떤 신자유주의자들에게든지 경제만 경제학만 너무 강조하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나도 분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온통 경제에 집중된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애덤 스미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절대로 이런 자본주의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와, 자본주의가 내가 생각한 자본주의가 이렇게 됐나? 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를 만나서 참 천민자본주의 이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급락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누리면서 자본주의 하에서 살고 있지만 더 나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또 자본주의에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적당히 버무려서 살고 있지만 더 좋은 그런 그 자본주의 체제보다 더 좋은 체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인생의 5번째 책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독서의 역사입니다. 아무래도 독서가이니까 알베르토 망구에르의 독서의 역사, 내 인생의 책 6번째로 꼽습니다. 책벌레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독서와 독서가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우치게 한 책입니다. 6천여 년의 독서의 역사가 이 한 권에 담겨 있으니 어찌 읽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독서가는 거짓과 위선의 타파에 앞장설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비록 보잘것없는 재능과 성품이지만 인류애를 품은 이타적 독서가로 살아갈 것을 이 책을 읽고 다짐을 했습니다.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7번째는 괴테와의 대화. 요한 페터 에커만의 책입니다. 젊은 문학도인 에커만이 1823년부터 1832년 괴테 사망시까지 9년 동안 괴테의 만년을 함께 지내며 나눈 대화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1835년부터 1848년까지 전 3권을 출간했습니다. 에커만이 포착한 문학은 물론 미술과 음악을 비롯한 예술, 자연과학, 광산, 농업, 교육 등 인간과 사회에 걸쳐 있는 인생과 예술 모두를 포함한 괴테의 속 깊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모든 분야에 걸친 위대한 원리, 인간의 고매한 관심과 정신적 소산, 금세기의 탁월한 사람들에 관한 괴테의 생각과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책 좀 읽는다 하는 사람들 괴테와의 대화 꼭 읽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8번째는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책이고요. 한길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개정판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이 참 개정판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이 너무 좀 엉터리였고요. 책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번역이 너무 엉망이었고 규율과 규정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출판사에서도 참 개정판을 냈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직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831년 5월 뉴욕에 도착한 프랑스인 토크빌이 미시간과 보스턴을 비롯해 뉴잉글랜드 등을 거쳐 남부와 여러 주를 탐사한 후에 1832년 3월 프랑스로 귀국하여서 저서를 시작해서 1권은 1835년에 2권은 1840년에 각각 출간한 책입니다. 한 자유주의 사상가에 의해 정리된 정치사회학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미국 민주주의 연구물은 평등이 어떻게 미국 정치제도와 국민들의 습관과 태도에 반영되었는지 상세히 알도록 합니다. 오직 민주주의만이 정의와 일치한다는 확신 아래 그러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도덕적 및 정치적 위험성도 간파하면서 더 나았거나 발전된 정치체제와 사회체제로 나아가는 대안도 고민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겼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복간돼서 복간이 아니라 개정판이 나와야 되겠죠. 저 번역을 새로 해서 좀 깔끔하게 나온다면 꼭 다시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또 이 책 역시 유명하죠.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로마 사롱인입니다. 모든 정치가는 마키아벨리 학교의 졸업생이다. 와우. 한길사의 로마 사롱고 동서문화사의 로마사 이야기 혹은 정량론으로 나온 마키아벨리 저서의 2010년 7월 번역판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를 읽고 고전의 지속적 번역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며 다시 선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론을 그 전에 읽었고요. 새로 이렇게 그 연암서가에서 나온 책을 2020년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2016년 7월 최신 번역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암서가에서 나온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론입니다. 민주가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다면 공화는 로마에서 출발하는데 군주, 집정관, 비상시는 독재관이죠. 그 다음에 귀족, 원로원이죠. 평민, 호민간 이렇게 세 계급 간 일정한 호각과 갈등 가운데 그의 해결로부터 더 나은 단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화제의 핵심이며 군주제와 귀족제 및 민주제의 혼용, 즉 적절한 뒤섞임이 완벽한 공화국을 실현한다고 마키아벨리는 주장합니다. 계급 간의 혼란은 로마를 오히려 자유롭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를 제거하고 공화국 초대 집정관이 된 브루투스를 시작으로 거의 500여 년간 지속된 로마 공화국은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참 저자의 또 다른 유명 저서죠. 군주론도 그렇지만 이 책도 참 읽을만하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죠? 네. 마지막 10권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드 니버의 책입니다. 인간 집단이 완전히 정의로울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정의란 달성되지 않는다. 반드시 정의를 이성이 통제하에 두어야 하는데 다만 이성이 파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 간에는 종교적으로나 세속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찰을 보여준 저자의 이 책은 1932년에 나왔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사회 집단의 도덕적 및 사회적 행위와는 구별되며 이 구별은 개인적 윤리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정치 영역들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개인은 도덕적이며 공감과 이해심은 물론 이성적 능력으로 정의감을 확대하고 이기적 요소를 정화시키려 노력하는 반면 인간 집단은 이성과 자기극복 능력 및 타인 욕구 수용 능력이 결여되어 심한 이기주의를 드러냅니다. 개인들의 이기적 충돌이 집단에서 누적되어 표출되는 것이죠. 모든 도덕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자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을 적절히 예시하면서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그 집단의 알력, 집단 간의 알력, 이기주의, 그 다음에 어떤 그 집단만의 어떤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갈등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라인홀드 디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사회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간과 인간 사회를 분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죠. 내 인생의 책 10권을 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책은 뭐 계속 나올 거고요. 제가 독서를 끝내지 않는 이상 말이죠. 평생 가겠죠. 자, 이제 네 번째 했으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궁금하신 분은 또 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